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더멀 이퀄리브리움에 대한 개념을 잡고 페르미 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자가 각 에너지별로 몇 개씩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멀 이퀄리브리움, 열평형 상태에 대한 개념인데요. 뭐 개념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실리콘 시편이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그냥 가만히 방치되어 있는 실리콘 시편. 그 녀석은 그냥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되게 쉬운 설명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상세히 설명을 해본다면 그 어떤 외부의 external한 force, 외부의 어떤 그 힘도 인가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도 없고 자기장도 없고 기계적인 어떤 뭐 압력을 가한다거나 인장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빛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미싱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힘이 안 들어오니까 아주 고요한 정적인 상태를 실리콘 재료화는 유지하고 있겠네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순수한 실리콘 재료의 경우 상온 300켈빈에서 전자의 농도는 인트린직한 Ni 값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면 10의 단위 부피당 100억 개 정도의 자유전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중에 이제 순서를 세웁니다.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해서 10의 10승번째 녀석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자정에 자 100억 개의 자유전자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뭐 엄청난 눈을 가진 하여튼 지구상에 현재 그런 전자현미경도 존재는 합니다. 전자이동을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게 하는데요. 뭐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100억 개의 자유전자에다가 마커로 색칠을 다 해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돌아와서요. 자, 100억 개 전자 다시 있나 보자 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마커가 다 지워졌어요. 지워졌다는 건 새로운 자유전자예요.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마커 칠해가지고 표시해둔 그 100억 개의 자유전자 나 어디 갔지? 공유결합에 다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겁니다. 아무런 힘도 외부에서 가하지 않은 실리콘 시편인데 그 내부는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상황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다.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라고 해서 그 내부가 스태틱한 아주 정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거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실리콘 반도체 재료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자유전자가 단위 부피당 100억 개 있다라고 하지만 그 100억 개가 1번부터 100번까지 나래비 세워서 100억 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랄까 첫 번째 전자는 어디론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새로운 첫 번째 자유전자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란 그 다이내믹 시츄에이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프로세스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은 균형을 맞춘대요. 무엇에 의해서요? 그것의 역의 과정에 의해서 균형을 맞춘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철학적인데 개념적으로 잡기 힘든데요. 밑에 있는 예제를 봅시다. 여기 전자나 홀이 짝으로 발생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즉 초당 몇 개씩 EHP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뭐 한 1000개 정도 생긴다고 합시다. 1초에 1000개씩 EHP가 생겨요. 그러면 100억 개에다가 1000개씩 추가되는 거네. 전자홀 짝이 1000개 생겼으니 자유전자가 1000개 늘었네. 그러면 100억 개에다가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닙니다. 이 1000개를 상쇄시키는 만큼 또 다른 1000개의 자유전자가 어딘가에서 사라집니다. 즉 전자와 홀들이 만들어져 있다가 둘이 다시 만나서 재결합, 리컴비네이션을 해서 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1000개만큼 늘었으면 어디선가에서는 이 늘어난 프로세스를 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인버스 프로세스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이미 배운 EHP 개념을 떠올려 보면 초당 뭐 1000개의 EHP가 생성이 되면 다른 어디선가는 초당 1000개의 EHP가 리컴비네이션해서 즉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꼭지점에 있는 얘기는요.
thermal agit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상온 300켈빈에서 주로 외부의 열을 공급받으니까요. 열이 들어와서 agitate 하다는 게 휘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열적으로 막 뭔가를 막 휘휘 저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나 홀들은 서로 교환한대요. 에너지를. 누구랑 주로 에너지 교환을 하게 되냐면요. 그 크리스탈 레티스, 그 실리콘 원자들입니다. 레티스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 실리콘 원자들하고 전자홀이 서로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 in the conduction band and valence band니까 conduction band, valence band 내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는 이 thermally agitation 되고 있으니까 즉 내부가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이니까 뭐 굳이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본다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밸런스 밴드에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자유전자가 있다. 여기도 있다. 이러면요. 이거를 뭐 젓가락 가지고 휘휘휘휘휘 저어 가지고요. 여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얘는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홀들이 있으면 이것도 젓가락 갖고 막 휘휘휘 저어서요. 올라갔다 얘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골고루 믹싱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밸런스 밴드 내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반드시 홀을 발견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컨덕션 밴드 내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면 여기에 전자가 특정 에너지 스테이트에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있을 거예요. 다시 Y축은 전자 에너지를 나타내니까 내가 딱 에너지 스테이트 하나 집어서 여기에 매칭되는 에너지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는 있을까 없을까? 확률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켈빈 정도의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thermally agitation 되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여기 탁 한번 들어오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골고루 믹싱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저기 뭐 먹는 걸로 비교하면 미숫가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가루가 밑에 침전돼서 깔아앉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300켈빈 정도의 외부의 열 에너지를 받으면 미숫가루 가루 섞이듯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답니다. 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내부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반드시 전자 또는 호를 발견할 확률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사 예제로, 어널러지로 이렇게 진동하는 테이블을 밑에 깔고요. 접시를 하나 올려놓고 그 내부를 그 모래알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이브레이팅 테이블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0켈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모래 입자들은 뭐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모래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모래 입자들이 있지 못하겠죠. 다 내려와 버리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브레이팅을 시작합시다. 즉 0켈빈에서 300켈빈으로 올립시다. 그럼 얘가 덜덜덜덜덜 떨면은 이 접시도 덜덜덜덜 떨려서 여기 있던 샌드 파티클 모래 입자들이요. 위로 튀었다가 또 어떤 건 내려갔다가 또 푹 튀었다가 내려갔다가 정말로 300켈빈 정도의 열 에너지를 가하면 마치 이 접시 내에 있는 모래 알갱이들을 하나의 자유전자 또는 홀들이라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계속 휘저으면서 막 섞이고 그러면서 일부는 높은 에너지 상태로 튀었다가 내려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와 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널러지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항상 이때요. 어떤 확률 값이요. 전자가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전자가요. 이 occupy 채운대요.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채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유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렸을 때 이 자유전자는 이 높은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과연 여기 채울 수 있을까? 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여기 모래가 담긴 접시에서 바이브레이팅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요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어떻게 주변의 에너지에 도움을 받아서 퍽 하고 하나 튀었다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실제 집에서 실험해 보면 일부는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런데 이제 모래 알갱이들이 뜯겨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Under the agitation of thermal energy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300켈빈에 해당하는 외부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내부의 전자나 홀들은 끊임없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그래서 자기가 현재 위치한 에너지 스테이트보다 월등히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은 것이고요. 실리콘 소재 내부에 그 전자나 홀들이 어떻게 다이내믹한 상황 안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깊은 얘기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가 뭐 컨덕션 밴드 하단부에 이렇게 주로 앉아 있을 텐데 외부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더멀리 에지테이트 돼가지고 저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뻑 올라갔다. 뭐 있긴 있다는데 그 확률이 얼마예요? 뭐 확률은 0이 아니라면서요. 그 확률을 그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마다 좀 계산할 수 있는 멋진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즉 여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요. 뭐 여기 있던 전자가요. 뭐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을 채운다라고 합시다. 그럼 요 에너지 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 이걸 E1 정도의 에너지 값이라 한다면 E1 에너지 값을 가지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들어왔을까 안 왔을까? 그 확률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바로 식이 이 녀석입니다. 페르미 펑션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펑션의 기본 개념은요. 이게 에너지 방향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면 여기 각각의 에너지 값이 다 있을 겁니다. 스테이트마다. 그렇게 각 에너지 값마다 이걸 이쪽 축으로 그려본다면 제가 이 그림을 떼가지고 와서 그릴게요. 여기가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함수값입니다. 여기가 EC라고 하면 EC부터 위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쫙 있을 텐데 각각에 해당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 값이 있을 겁니다. 보통 그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즉 컨덕션 밴드 인근에 있는 놈은 그 확률 값이 좀 높아요. 뭐 대충 요 정도면 한 0.2, 뭐 20%. 근데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놈은 확률 값이 거의 뭐 0.05%도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개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가 그러면 여기 밸런스 밴드에도 있잖아요. 근데 밸런스 밴드는 우리 이미 학습한 대로 실리콘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그 녀석들은 굉장히 안정된 상황, 즉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밑에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밸런스 밴드 쪽의 에너지 스테이트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서요. 이번에는 여기를 EC, 뭐 여기를 EV라고 한다면 여기를 0이라고 합시다. 기준 에너지. 이쪽을 페르미 함수의 값이라고 한다면 아까 요 정도 값 나오면 뭐 한 요 정도 확률 나오고 더 높은 에너지는 확률 값이 작으니까 여기 찍히겠죠. 요렇게 커브가 나올 텐데요. 뭐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 뭐 100%까지 가겠죠. 보통 1로 쓰죠. 퍼센트 대신에 상수로 쓰면. 그럼 결국 이 밸런스 밴드 근처까지 오면 이 페르미 함수 값이요 거의 이제 1을 향해 다가오면서 밸런스 밴드에서 훨씬 낮은 에너지 값인 이 정도쯤 되면 여긴 전자 발견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여기 100%인 요 지점. 그래서 값이 요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요 제가 Y축을 X축으로 바꾸고 X축을 Y축으로 바꾸어서 그림을 다시 요런 방향으로 그려본다면 여기가 EC 여기가 EV라고 한다면 EV보다 낮은 쪽은 거의 전자 발견 확률이 100%였다가 쭉 감소해서 EC 쪽에서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줄어서 거의 0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 모양일 겁니다. 실제 이 함수 모양을 페르미라는 물리학자가 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더니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에너지 값을 얼마를 주면 여기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확률 값이 얼마다 하고 나올 겁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K는 우리가 배운 볼츠만 상수고 T는 온도니까 KT는
저기 더멀 볼티지 KT 오버 Q 있잖아요. 그게 26 밀리볼트인데 Q를 이쪽으로 당기면요. KT는 26밀리에다가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 KT는 더멀 에너지입니다. 됐죠? KT 오버 Q는 더멀 볼티지고요. 자, 그래서 요 값은 아는 상수고요. 하나 모르는 게 이제 이 녀석입니다. E sub F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F가 뭐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EF는 불리어진데요. 페르미 함수, 페르미 레벨 또는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페르미 에너지 레벨, 페르미 에너지 또는 페르미 레벨 이거 뭡니까? 뭔지 몰라서요. 뭔지 모르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 값을 에너지 자리에 넣어봅시다. 즉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요. 뭐 밸런스 밴드에 있을 수도 있고 컨덕션 밴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르미 에너지라는 값을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했으니 여기 2에다가 EF를 넣으세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0승 분의 1.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면 50%죠. 반반. 그 에너지 값, 뭐랄까요, 저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 값을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에는 전자가 있긴 있대요. 근데 확률이 반반이래요. 사실 이거 뭐 엄밀히 얘기하면 반반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차라리 값이 45%면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50%는 뭐겠어요?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반이니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앞으로 반도체 소자 분야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에너지 개념이에요. 전자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경계선이거든요. 반반이라는 뜻은 경계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전자가 보다 많냐 작냐, 확률적으로 전자 발견될 확률이 반을 넘냐 안 넘냐,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50%입니다. 네.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얘기를 좀 더 하고 본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미 펑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크게 구간을 나누어 볼게요.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는 월등히 크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 F of E는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쓰면 되겠죠. 리미트에서 E가 E 빼기 EF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네, 이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진다면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여기 무한대를 잡아놓으면 엑스포넨셜의 무한대는 무한대겠죠? 더하기 1에도 무한대겠죠? 그럼 결국은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1이 되니 0이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크리티컬한 어떤 경계 역할을 하는 에너지 값보다 월등히 높은 에너지, 그 정도 에너지 값에서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거의 0이에요. 0. 자, 옆에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랑 밸런스 밴드 한 번 더 그릴게요. 컨덕션 밴드 이렇게 에너지 스테이트 있고 밸런스 밴드에도 있습니다. 우리 학습한 대로 밸런스 밴드는 대부분 다 전자로 채워져 있고요. 컨덕션 밴드는 뭐 일부 조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에너지라는 뜻은 이 윗방향으로 가는 거죠. 에너지 오브 전자니까. 뭐 더 올라가서 뭐 이 정도 되는 이곳에 전자가 과연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인데요. 너무 높아서 발견될 확률이 0은 아니지만 0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극한값이 0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요. E에서 EF를 뺀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즉 E가 EF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페르미 펑션은 어디로 갈까요? 이 위에 있는 이 식의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1입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것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 뭐 예컨대 밸런스 밴드 저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 정도 되는 에너지 값을 가지는 그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100% 확률로 여기 전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E가 EF일 때 이건 뭐 이미 해봤죠. 이 에너지에다가 EF를 넣으면 값이 0.5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 밴드 다이어그램 내부에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 결정 재료의 경우에는 아래쪽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거의 대부분 차 있고요. 위쪽은 거의 텅텅 비었어요. 비었고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 값이 바로 반반의 위치일까를 고민해 보면, 물론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컨덕션 밴드 여기 전자가 몇 개 있냐, 이제 제일 쉽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0켈빈이라고 합시다. 즉 프로즌 아웃 된 거죠. 그럼 모든 전자는 밸런스 밴드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no electron입니다. 아까 프로즌 아웃 영역에서 전자의 농도는 0이라고 했죠. 심지어 도핑이 돼 있어도 도너들도 억셉터들도 전혀 최외각 전자 다섯 번째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 값은 어디예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다 채워졌어요. 딱 한가운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한가운데 에너지 값, 즉 EC와 EV에 뺀 거에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요 에너지 값이 될 겁니다. 여기가 EV고 여기가 있으니까 둘의 한가운데 값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뭐 아주 엄밀히는 틀린 얘기지만 적당히는, 즉 도핑을 전혀 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의 경우에는 0켈빈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엄밀히 밴드갭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드갭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온도는 300켈빈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전자가 일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양도 우리 100억 개, 단위 부피당 100억 개잖아요.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위에도 전자가 있고 그럼 올라가고 나면 밑에는 빵꾸가 나잖아요. 네, 꽉득 채워진 게 아니라. 그래서 빵꾸도 나고 위에 채워져서 요거에 답하기가 애매해요. 위에는 한 100억 개 올라가 있고 아래쪽에는 100억 개 빵꾸가 나 있으면 와 이거 반반 되는 건 뭐 쌤쌤이 하니까 그냥 한가운데 미드갭인가? 엄밀히 얘기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약간 아래쪽에 존재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 0.007 일렉트론 볼트만큼 내려오는데 상세한 계산은 뒤에 예제 문제 나올 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개념을 잡으세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바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즉 심지어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밴드로 묶어서 설명했잖아요. 자, 이럴 때 그 밴드 내부에 전자들이 막 흩어져 있을 텐데 각 에너지 스테이트마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다 있을 텐데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 발견될 확률이 높고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거꾸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클리어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바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는 아까 제가 잠시 그렸던 거예요. 그 이렇게 한번 그린 거 기억나죠? F of E를 그리고 여기 에너지에서 대충 여기를 밸런스 밴드 에너지, 여기를 컨덕션 밴드 에너지에서 1이었다가 쭉 떨어져서 뭐 거의 0을 향해 간다.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제대로 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X축을 에너지 대신에 원래 여기가 EF일 텐데 이거 EF를 여기 원점에다가 쉬프트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EF를 뺀 거가 여기 0이 되도록, 즉 여기 0이라는 뜻은 이꼴 0이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EF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 경우에 여기 만나는 점을 보면 정확하게 0.5의 확률값을 가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은 에너지가 EF보다 낮은 쪽이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EF보다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높은 쪽은 보면 주로 확률값이 생각보다 낮고요. 낮은 쪽은 보면 에너지 거의 뭐 이쪽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온도가 100켈빈, 400켈빈 돼 있는데요. T가 0켈빈이 되면 이 커브는 쭉 100%를 유지하다가 쭉쭉쭉 계속 와요. 딱 이 지점에서 스텝 펑션처럼 팍 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0으로 달라붙습니다.
이건 0켈빈일 때고요. 이제 0켈빈에서 여기 0켈빈이면 그 다음 그래프는 100켈빈, 200, 300, 4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점선 커브가 이제 300켈빈일 때고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커브 자체가 이렇게 넘 요쪽은 이렇게 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 뭐 대충 요 정도에서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요 인근에 여기는 이제 전자 발견될 확률이 100%에서 낮아지니까 아 여기가 빵꾸가 난다, 홀이 생긴다는 뜻이고 이쪽 컨덕션 밴드 쪽 근처 인근을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자 발견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컨덕션 밴드 인근에 전자가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놓고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이해를 해보면 네. 0켈빈에서는 여기 자유전자가 다 그대로 박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300켈빈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전자들이 발견되고 이쪽은 전자가 없는 빵꾸 나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요 전체 요 에너지 스테이트 밸런스 밴드 인근의 에너지 스테이트 값에서는 빵꾸가 나 있으니 전자 발견될 확률이 100%보다는 좀 낮겠죠? 그래서 요 영역을 보면 커브 자체가 1보다는 약간 하회하는 한 0.95 이 정도 값에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페르미 함수에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고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런스 밴드 바로 하단부에 있던 이런 자유전자들은 컨덕션 밴드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자유전자와 아래쪽은 홀이 만들어진다. 즉 EHP가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고 실제 300켈빈에서 저 EHP가 몇 개인지 우리 100억 개라고 했습니다. 단위 부피당요. 충분히 다 내용들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또 왜 갑자기 나옵니까? 인데요. 앞에 있는 페르미 함수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한 번 더 써보면 페르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E 빼기 EF 나누기 KT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적분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적분 잘해요 하면 1 플러스 엑스포넨셜에 이게 에너지니까요. 그냥 X라 쓸게요. 그냥 요거 손으로 적분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좀 머리를 잘 써보면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어렵게 여기다가 뭐 x의 2분의 1승을 하나 올릴게요 위에다가 뭐 따지고 보면 x 예, 네네 요런 거는 손으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요 앞에 1 더하기 뭐 없었으면 x의 n승 엑스포넨셜의 뭐 mx dx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치환적분 이용하면 근데 이 앞에 이거 1 더하기 이것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손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근사법입니다. 페르미 함수가 워낙 적분하기가 어려운 함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의 에너지 값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충분히 크면 이때 충분히의 개념이 3KT입니다. 아까 KT가 더멀 에너지라고 했고 한 26밀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요 곱하기 3 정도 하면 대충 한 78, 뭐, 78 넘어가요. 하여튼 뭐, 100밀리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작은, 네. 요 정도 에너지 차이보다는 큰,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면, 뭐, EF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거보다 한 100밀리 일렉트론, 0.1 일렉트론 볼트보다는 큰 에너지 스테이트들, 물론 뭐, 여기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겠지만요. 뭐, 이 정도 되는 에너지 값에 해당하는 그 페르미 함수는요, 앞에 있는 이런 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요 녀석 때문에 접근하기 되게 힘드니까 뭔가 근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x분의 1을 근사를 하기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로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여기 있는 e 빼기 EF로 들어가 있는 이 x의 값이 3kt보다 크면 이런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근사식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게 E 빼기 EF가 3KT보다 크면요. 한번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페르미 함수가 얘잖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녀석이 3KT 또는 그거보다 더 크면 KT, KT 약분되면
값이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3승 이렇게 돼요. 엑스포넨셜의 3승 정도 되면 1보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는 엑스포넨셜의 3승분의 1. 그 말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 아하. 요 위에 있는 요놈 E-EF가 KT의 한 3배 이상이 되면 앞에 1을 무시해도 돼요. 그러면 엑스포넨셜의 땡그랑 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땡그랑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쓰고 나면 이제는 펄미 펑션이 이렇게 있는 이런 적분식이 앞에 뭘 곱하더라도요. 요 녀석 자체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이 되면 앞에 뭐 이게 붙어도 치환적분을 해서 얼마든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해봐야죠. 이번에는 에너지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작아요. 3kT 정도 차이 나도록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EF면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 정도 돼서 요 에너지 차이의 갭이 3kT보다는 큰 경우라고 합시다. 그 경우에도 f of e가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역수를 뒤집어서 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갈 테니까요. 대충 1 플러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마이너스 4승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요 값은 1보다 월등히 작아서요. 1 더하기 땡그랑 분의 1 한 거는 대충 1 빼기 엑스포넨셜의 땡그랑 한 거랑 똑같아요. 요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요런 approximation, 폴리노미알, 바이노미알 익스펜션 뭐 이런 거 할 때 학습했을 겁니다. 잘 모르면 그냥 요게 이렇게 된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이거의 상세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내가 시험에 묻거나 뭐 어려운 건 없으면 그냥 요렇게 1 더하기 작은 거분의 1은 1 빼기 이렇게 작은 뭐 요 덩어리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마이너스 3자리에 이제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를 요 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이고 네,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요거 들어온 겁니다. 요거.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근사식을 쓸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요 마이너스 3이 요 마이너스 3 전체 요렇게 땡그랑이에요. 땡그랑 땡그랑이 E 빼기 E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KT 요거 나누기 KT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페르미 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줄에 있는 얘기는요. 어떤 스테이트가 이번에 채워져 있으면 전자로 채워져 있는 게 페르미 함수의 값인데요. 거꾸로 비어 있다라고 물었어요. 어떤 스테이트가 비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스테이트는 홀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에 홀이 들어가 있을 확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니 이미 저기 아니 뭐야 이미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 얼마인지 알면 그럼 전자 안 들어가 있는 확률은 그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에너지 스테이트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하나 있다. 여기에 전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죠. 결국은 주어진 에너지 값에 전자가 있냐 없냐는 F of E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없을 확률은 뭐 아니면 도니까 100%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을 빼면 이 값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을 확률. 다르게 얘기하면 홀이 여기 들어와서 채워져 있을 확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empty 비어 있거나 또는 다른 말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occupied by a hole 이렇게 된다라는 그 확률은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f of 1을 알면 1 빼기 f of 2 계산하면 그게 홀이 발견될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페르미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페르미 함수에 대한 개념을 들고 이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최종 여기 종착지입니다. 전자의 농도 N은 뭐 도너를 넣었으면 ND에 의해서 지배받을 거고 N타입 반도체 재료 만약에 홀을 많이 발생시키는 억셉터를 많이 넣었으면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홀의 농도가 결정되는 P타입 머티리얼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N형 반도체니까요. N형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총량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각 에너지별로 전자가 몇 개씩 있는지 그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모든 에너지 값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전자의 농도 N이 되고 이게 도너의 양이 되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얘예요. 얘를 구하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 슬라이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각 에너지별로 전자의 농도를 알고 싶으면 by ing 뭐뭐 함으로써 얻을 수 있대요. 이 나와 있는 정답이 얘랑 얘를 곱하면 된대요. 얘가 뭐죠? density of state입니다. 비행기 좌석표예요. 네.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고요. F of E는 각 에너지별로 전자 발견될 확률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야구 경기장 따져보면 됩니다. 의자가 3개, 여기는 4개, 5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의자가 많아지잖아요. 관중석이 여기 위로 오르면 높은 자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관중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느냐, 이게 바로 density of state잖아요. 그 다음에 각 에너지 레벨별로 E1, E2, E3, E4 각 에너지 레벨별로 여기에 전자, 즉 사람이 발견될 확률이 몇 %인지 알려주는 개념이 바로 페르미 함수였어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가 예를 들어 여기는 3개 있습니다. 사람 발견될 확률은 50%입니다. 곱하기 0.5 하면 돼요. 그럼 1.5명. 아, 여기에 총 사람이 있을 확률은 1.5명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물으면 확률적으로 1.5명 있어요. 아하. 반도체도 똑같죠. 주어진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예컨대 컨덕션 밴드에서 한 요 정도 떨어진 E1 에너지 레벨에 여기 전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즉 E1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단위 부피당 몇 개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E1만 하지 말고 E2도 하고 E3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에너지 값에 대해서 전자의 농도를 이걸 한번 다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컨덕션 밴드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컨덕션 밴드 내 페르미 함수를 곱해주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총 전자의 농도 N은 어떻게 되죠? 네, 얘를 그냥 다 더해주면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로 간단히 남깁니다. 한 번쯤 곰곰이 고민을 하고요. 다음 주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여기 Equilibrium Distribution of Carriers 이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자가 어떻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 분포하는지 상세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필요하면 교과서도 미리 예습 삼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주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재밌고 편하게 이해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